자, 위험물의 표를 이런 빈 칸에다가 다 쓰실 수 있는 정도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 챕터부터는 각각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할 위험물의 개별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이 모든 위험물들에서 각각의 위험물별로 특징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험물이 분류되는 대표적인 그 특징이 있잖아요. 뭐 가연성이든 산화성이든 뭐 자연 발화성이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에서 조금씩 확장을 시키면 필기 시험에서 충분히 답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험물별로 특징들을 다 따로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험물이 몇 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지, 그 위험물 유별의 전체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큰 범위로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산화성이 고체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고체 위험물인데 뭐 액체이다, 액체 위험물인데 고체이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이제 필기 시험의 대표적인 그 함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좀 허무한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게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헷갈리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은 무색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고체라는 뜻이죠. 자, 가루 같은 거예요. 소금이나 설탕,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인류 위험물의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무색이라는 건 투명하다는 게 아니라 색깔이 뭐 빨간색, 노란색이 없다, 즉 하얀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색 또는 백색이라고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지만, 중크롬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에 대해서는 중크롬산 염류는 주황색, 과망간산 염류는 보라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이 되는 것만 따로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백색의 특징인 고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번에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제, 조회성. 불연성은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위험물인데 왜 연소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연소 부분에서도 했는데, 가산점에서 가연물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2, 3, 4, 5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1류, 6류는 산소 공급원이고 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산소 공급원에는 1류, 6류, 5류가 있었죠. 그러면 연소가 되지 않는데 왜 위험하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산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줍니다. 산소를 가연물한테 줘서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게 1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이에요. 그리고 조회성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으로 살짝 녹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에 뭐 물에 녹고, 뭐 온수에 녹고, 냉수에 녹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류 위험물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살짝은 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건 지금 고체죠. 고체의 비중은 물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다는 뜻이 됩니다. 자, 앞으로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이 보이면 물보다 무겁다, 즉 물에 가라앉는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을 받으면 이 산소를 내뿜어요. 이게 산화제의 특징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산화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뭐 수소를 이제 떨어뜨리고 이런 게 산화의 개념이지만, 이게 산화제라고 하게 되면 남한테 산소를 주는, 산소를 플러스를 남한테 시키는 성질을 산화제라고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산화제라는 말은 남한테 산소를 줍니다. 남한테 준다는 건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산소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산소를 잃고 상대에게는 산소를 주는 성질을 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산소가 어디로 간다고요? 가연물한테 갑니다. 즉 2, 3, 4, 5류한테 가요.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이는 물질은, 가연성인 물질들은 산소를 받기 때문에 환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원성이 있다, 환원제이다. 산소를 얻고 상대에서는 산소를 뺏기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은 가연물과 혼합 시 연소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열, 충격, 마찰 등의 분해 돼서 이 위험물이 쪼개지면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다른 것과 그래서 여기가 화기, 충격주의가 되고요. 인류 위험물이 공통적으로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가 되죠.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추가로 물기, 엄금이라는 주의사항까지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저장 및 취급할 때 가연물과 접촉, 혼합 피해야 되고 환기 잘 되는 곳에 해야 되고 물과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 엄금이기 때문에 주수 금지를 해야 되겠고 여기 마른 모래가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수 소화를 하면 되겠고 물을 사용하는 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 포는 물에다가 약재를 섞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주수의 효과, 이 약재가 질식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주수 소화, 질식 소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소화 방법입니다.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것은 이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등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일단 무기과산화물과 유기과산화물을 구분해 보자면 무기과산화물은 인류위험물,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위험물입니다. 자,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C나 H가 포함되지 않은 금속, 원소, 산소가 많이 결합한 것들이고요. 유기과산화물은 C나 H가 포함된 것에 산소가 결합했을 때 유기과산화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기과산화물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어떻게 다르냐? 자, 알칼리 금속이 들어간 과산화물 그리고 무기과산화물이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하면 알칼리 토금속의 과산화물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무기과산화물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자, 근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하면 무기과산화물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일족 원소,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만 포함하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맞고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등이 된다면 알칼리 토금속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기과산화물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위험물마다 앞으로 비중이나 융점, 녹는 점, 끓는 점, 인화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다가 필요하면 한 번씩 찾아보시는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원자량을 가지고 칼륨의 경우에는 39이고 산소의 경우에는 16이니까 서로 더하면 값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한 번씩 계산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산화칼륨은 무색 또는 오렌지색 분말이고 물과 반응해서 산소 발생하겠죠. 무기과산화물이니까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해해서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과산화칼륨이 질식소화했을 때 산소가 발생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질식소화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주수소화 안 되면 질식소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위험물의 초보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류입니다. 자, 질식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질식소화를 해도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무기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산소를 발생합니다. 산과 반응했을 때는 산소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산화수소를 발생하고 과산화수소는 육류위험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산화나트륨은 칼륨이 나트륨으로 변한 것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백색이고 황색이고 산소를 발생하며 과산화수소 발생한다 이런 것들 거의 공통적이고 이 실기시험에서 이런 부분에 화학식을 과산화나트륨 한 가지 문제를 내고 물, 이산화탄소, 염산에 대한 거, 가나다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쓰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지, 뭐랑 만나서 뭐가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필기시험에서는 이런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식으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과산화나트륨이 물하고 만나면 산소가 발생하지 과산화나트륨이 산하고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발생하지 이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계열입니다. 염소와 산소가 들어간 물질인데요. 자, 아염소산 염류에서 분자량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색의 결정성 분말,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류위험물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자, 산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염소를 발생한다. ClO2예요. 이게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주수소화를 하고요. 과염수산 칼륨과 아염수산 나트륨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 지정수량이 50kg이다, 산소 방출한다, 강산화성 물질이며 가연성이다. 자, 인류위험물은 전부 다 불연성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성질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글씨 있는 문제들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아염소산 칼륨은 칼륨이 들어간 아염소산이고요. 주해성, 부시성 있고 폭발성이 있고 냉암소에 보관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과염소산 나트륨은 염소산인데 산소가 4개가 있죠. 염소산 ClO3에서 산소 1개가 추가돼서 과염소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물, 알코올, 아세톤에는 녹지만 에테로는 녹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는 녹고 어디에는 안 녹고 이게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마시고 문제 풀다가 필요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하면 산소가 생기고요. 인류위험물이니까 그렇겠죠. 자, 냉암소에 보관하고 무기가산화물이 아니니까 주수소화해야 되고요. 분해했을 때 염소산 계열에서는 이렇게 염소와 산소 사이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산소 발생하는 게 인류위험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과염수산 칼륨은 K가 되고 물에는 약간 녹고 이런 식으로 나트륨일 때랑 칼륨일 때랑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강산화제이고 진한 황산과 접촉하면 폭발한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다. 주수소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아염수산 나트륨을 취급할 때 물속에 넣어서 냉암소에 저장한다. 자, 물에 넣으면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사라질 거예요. 물에 녹이면 안 되고요. 강산율 접촉 피해야 되고 충격 마찰, 가연성 물질과 접촉 피한다. 산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조연성,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라서 가연물 접촉주의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답은 1번 물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염소산 ClO3인 물질이고요. 물, 알코올, 에텔에 잘 녹으면 조해성이 있습니다. 인류위험물 조해성이 있고, 산과 반응해서 이산화염소를 발생을 하고, 자, 염소산 계열의 특징입니다. 철제를 불식시킴으로 철제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유리 용기에 보관한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염소산 계열의 특징입니다. 자,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 조해성이 있으므로 방습, 습기를 조심해야 되고 밀전해야 합니다. 주수소화해야 되겠고, 화학 반응식에서 염소산은 염소와 산소를 딱 끊어서 산소가 따로 나옵니다. 자, 산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소산 나트륨은 철제 용기에 저장하면 안 돼서 1번이 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염소산 칼륨의 경우에는 온수에 잘 녹습니다. 나트륨은 냉수에 잘 녹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겠고, 정린과 혼합 시 오산화륨 발생한다고 하고요. 자, 화학 반응식 산소 발생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오드산 염류는 요오드랑 산소가 만났는데 이렇게 IO3의 형태로 만나죠. 자, 분자식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성질은 거의 일반적으로 다른 인류위험물과 큰 차이가 없으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브롬산 칼륨도 이렇게 있죠. 자, 무색의 결정이고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습니다. 산소 방출하고요. 주수소화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 자, 분해가 됐을 때 브롬과 산소가 쪼개져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질산염류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기 때문인데요. 질산칼륨은 질산과 칼륨이 합쳐진 형태로 분자량 101이라는 걸로 힌트를 많이 줍니다. 분자량 한번 구해보시고요. 무색도는 흰색인 결정인데 물, 글리세린은 잘 녹고 알코올, 에틸은 잘 녹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내용은 흑색 화약을 제조할 때 쓰인다는 겁니다. 자, 흑색 화약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더불어서 위험물 기능자에서 잘 보이는 화약 2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흑색 화약이라고 해서 질산칼륨과 숯,
유황을 서로 섞어서 만듭니다. 자, 질산칼륨은 1류위험물이고 유황은 2류위험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고 1류는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폭탄이 더 폭발력이 강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류위험물이니까 공통적으로 조해성, 흡수성이 있겠고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환기 냉암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 주수소화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분해할 때 여기에서는 질소와 산소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소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O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산 염류 중에서는 질산 칼륨 말고도 질산 암모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질산 암모늄에서 자주 보이는 보기는 흡열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자, 물에 녹으면 뜨거워지면 발열 반응이고요. 물에 녹아서 차가워지면 흡열 반응입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하는 것이 부탄가스입니다. 우리가 가스 버너를 사용할 때 여름철에는 좀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분명히 가스가 있는데도 불이 세지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스 버너를 딱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차가워져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열이 있어야 기체로 계속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추운 상태에서는 계속 차가운 상태로 이제 기체로 만들지 못하고 그 안에 가스가 액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스를 흔들어주면 이렇게 또 다시 잘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다음 중크롬산 칼륨은 이렇게 분자식이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Cr2O7이 전체적으로 E가 마이너스인 산화수를 가져서 그렇고요. 등적색인 결정입니다.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잘 보셔야 되겠고 물 글리세린에 녹고 알코올 에틸은 잘 녹지 않습니다. 쓴맛을 가지며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폭발 위험이 있으면 산소를 방출한다는 건 1류 위험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과망간산 칼륨은 KMnO4에서 K가 플러스고 MnO4의 산화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분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색깔이 여기는 보라색인데 보라색을 한자말로 하자면 자색입니다. 자색, 보라색 중에서도 까만색이 들어간 자색이라서 흑자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한 보라색 결정이고 화학분석 기능사 할 때 이 과망간산 칼륨을 많이 씁니다. 물에 잘 녹는 물질이고요. 황산과 알칼리와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실기시험에서는 과망간산 칼륨이 이렇게 분해됐을 때 나오는 식도 잘 출제가 됩니다. 과망간산 칼륨이 이렇게 되면서 K2MnO4가 됐죠. 자, 산화수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산화망간 산소, 이렇게 산소가 나오는 인류의 특징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물질에서 이제 대부분은 명칭만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무수크롬산의 경우에는 CrO3이다 라는 것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Cr2O3가 되면서 산소가 된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